진로를 선택하는 가장 올바른 선택. 진로 레시피. 안녕하십니까, 진로 레시피입니다. 혹시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프랑스 영화 감독 프랑스와 롤랑 트루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화를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은 좋아하는 영화를 2번, 3번 보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그 영화에 대한 평을 쓰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은 직접 영화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희 진로 레시피에서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영화 제작자이시자 쿠키픽처스 김민국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민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딱 성격이 너무 밝아 보이세요. 섭외하면서 전화도 몇 번 드렸는데 이렇게 영화 쪽 계신 분들을 제가 모르는데 예술하시는 분들이라 좀 까칠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밝게 응해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나 감사했었는데 되게 밝으세요. 삶이 쉽지 않기 때문에 씩씩하기라도 하자. 네네. 그게 약간의 신념 같은 거고요. 예예. 저희 일이 사실 조금 고통이 많이 수반되는 일이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침잠하기 시작하면 네네. 끝도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많이 끌어올리려고 또 멘탈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근데 영화 하시면서 꽃길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를 나누면서 네. 한번 낱낱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화가 보통 이제 영화 성수기라고 하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시즌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네. 지금 많은 영화들이 올라가고 있고 특히 한국 영화가 요즘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들을 보다 보면 좀 궁금해지는 것이 있는데 네. 영화를 만드는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영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이게 대본이 있으면 감독님 영화 만들어 주세요. 감독님이 대본 좋네요. 배우분들 모이세요. 이러고 만드는 건 저는 그냥 간단히 그럴 것 같기도 한데. 말씀하신 거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고요. 네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 네네. 굉장히 광범위한 질문이고 예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라고 하면 사실 1시간 넘게 이야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해진 시간이 있고 하니까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일단 영화를 만드는 작업은 가장 첫 시작은 기획이라는 것에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기획이라 하면 이런 것이겠죠. 우리가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냐,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고 싶냐. 물론 그 시나리오도 최종을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건 영화라는 걸 거고요.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그 마음가짐, 그게 아마 기획일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어 라고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내린 이후에 그럼 이 이야기를 만들려면 이 영화를 만들려면 나는 누구와 어떤 일들을 시작해야 될까 라고 결정을 또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죠. 그게 기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획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 이제 만나야 될 사람들은 저같이 영화 제작을 하는 프로듀서는 물론 제가 직접 글까지 다 쓰는 그런 아주 실력 있는 프로듀서면 모르겠지만 나는 이런 영화를 하고 싶은데 혹은 예를 들면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본 만화가 있는데 난 이걸 영화로 만들고 싶어. 예를 들면 어벤져스 같은 걸 나는 해보고 싶어. 근데 그런 컨텐츠가 있어. 그럼 그거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가 섭외를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글을 쓸 작가. 가 필요할 거고요. 그러니까 기획자의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줄 사람을 찾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혹은 머릿속에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밖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 컨텐츠 그게 만화일 수도 있고 웹툰일 수도 있고 소설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작가가 쓴 시나리오를 보고 제가 이 시나리오는 내가 이걸 영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가지고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작가와 프로듀서, 감독 이 세 명이 모여야만 기획이라는 단위의 첫 작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협업이 필요하네요. 네. 물론 이럴 수도 있죠. 감독이 혼자 글을 쓰고 그렇죠. 혼자 기획을 하고 혼자 연출을 하겠다라고 해서 시작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모든 건 하나의 경우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유닛의 세 단위를 말씀드리면 기획 단계에서는 작가, 감독, 프로듀서 이 세 단위가 모여서 우리가 이런 영화를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게 기획이라는 작업일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거 하면서 손발이 안 맞으면 다시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그럴 수 있죠. 네, 워낙 저희 하는 일의 특성상 특히 크리에이티브
를 담당하고 있는 창의적인 일을 담당하는 작가, 이 감독군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조금 죄송한 표현이라면 약간 외계인 같은 분들이라서 그래서 일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겪기도 하고요. 그럴 것 같아요. 때로는 뭐 안 맞아서 헤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때로는 뭐 인간적으로는 너무 좋지만 서로의 지향점이 달라서 그러면 우리가 다른 길을 갖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세 사람이 모여서 이제 기획이라는 작업을 시작을 했다.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 영화로 이제 각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시나리오 작업 단계로 접어들겠죠. 그래서 여러 이제 이 세 사람이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 것이냐, 어떻게 뭐 기승전결로 만들어서 어떤 뭐 3막 구조냐, 5막 구조냐, 뭐 4막 구조냐, 뭐 전반전 후반전이냐, 아니면 뭐 주인공은 어떤 캐릭터로 만들 것이냐 이런 이제 논의들을 시작을 하면서 각본 작업을 만들겠죠. 아, 그게 논의가 되면서 하는군요. 그러니까 딱 가져오는 게 아니네요. 그것도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독님이나 작가님이 쓰신 시나리오가 있다. 물론 제가 그걸 딱 보고 우와 이건 그냥 바로 영화화해도 돼 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극히 드물죠. 뭐 그렇죠. 영화는 저희가 이제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작업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어떤 생각들을 맞춰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시나리오든 어떤 원작이든 간에 네네. 그것을 만드는 이 세 명의 유닛에게 들어가는 순간 각자의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을 거쳐서 합일점을 찾아내는 과정이 있겠죠. 그게 이제 시나리오 각본 작업이라고 보시면 된다. 물론 큰 틀에서는 기획이라는 큰 틀에서는 각본도 기획 안에 들어가 있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각본 작업을 하게 돼서 시나리오가 나왔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캐스팅을 해야죠. 자, 우리는 마음에 들어. 자, 우리가 생각하는 배우들을 찾아보자. 이 영화의 이 주인공에 어울리는 배우는 누구일까라고 캐스팅 리스트업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매니지먼트를 만나서 그 배우분이 소속된 매니지먼트를 만나서 시나리오를 전달하고 우리는 당신과 이런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 작품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드리고 배우분이 뭐 너무나 감사하게도 처음에 오케이 해주시면 좋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일은 항상 처음에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분의 배우들을 만나는 과정을 거치면서 물건의 주인을 찾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캐스팅이 됐다. 좋은 배우분이 합류하게 됐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 기획 작업의 맨 마지막 단계인 투자라는 작업으로 갑니다. 그게 참 궁금했어요. 네. 영화는 물론 독립영화에서 뭐 4,5천만 원짜리도 있고요. 혼자서 영화 만들면 단돈 10원으로도 영화를 만들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상업 영화를 주로 하는 사람입니다. 뭐 과거에 운이 좋게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의 프로듀서도 했고 또 그 뒤에 사실은 좀 흥행에선 실패했던 순수의 시대라는 영화의 프로듀서도 했는데요. 어찌됐든 이 두 편의 영화만 해도 순수의 시대는 약 50억 가까운 순수 제작비가 들어갔고요. 와. 7번 방의 선물도 약 40억 가까운 순수 제작비가 들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되는구나. 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시나리오 각본 그리고 이 영화를 연출할 감독 그리고 이 영화를 출연할 주연 배우 누구와 이 세 가지를 묶어서 그리고 우리의 생각한 제작비는 이 정도입니다. 라고 해서 투자사에 건의를 하죠. 투자 제안을 하죠. 자, 이제는 우리는 다 완성이 됐으니 당신이 투자를 검토해 주십시오. 물론 이 역시 투자사가 처음에 오케이 해주시면 그렇죠. 너무 감사한 일이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뭐 제가 그래요? 과거에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를 했을 때는 각본 작업을 끝내고 캐스팅을 던졌을 때도 사실 굉장히 수월하게 캐스팅이 된 케이스 중에 하나였었고요. 그리고 투자사는 단 한 번에 오케이가 났었던 사실 굉장히 의외의 케이스입니다. 저는 뭐 순수의 시대 같은 경우는 7년을 넘게 작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기획에서부터 투자까지면 7년이 걸렸다고요? 아니요. 완성까지 약 8년이었고요. 말씀드렸던 기획 단계는 약 6년 정도 작업했습니다. 와. 네, 그러했기 때문에 이건 모든 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투자사에서 결정이 됐다. 자, 오케이. 당신이 예상하는 제작비가 40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케팅비를 20억을 써서 총 제작비 60억 원의 영화를 만듭시다. 그리고 계약서를 쓰고 투자를 결정을 했다. 그럼 우리가 말씀드리는 이 기획이라는 작업은 여기서 끝이 난 겁니다. 이게 이제 영화의 가장 큰 기획이라는 단계에서 과정들일 거고요. 아직 촬영 안 했잖아요. 네, 아직 촬영 안 했죠. 이게 이제 기획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획 단계를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 만들자는 작은 의미의 기획 작업을 거쳐서 각본을 거쳐서 그리고 캐스팅 작업을 거쳐서 투자까지 하고. 완성이 됐다. 그러면 이게 이제 기획이라는 게 끝난 거죠. 예. 자, 그럼 이제 셋업은 다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가게 되죠.
그 단계는 프로덕션이라는 단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덕션은 말 그대로 영화를 만드는 과정이죠. 자, 이제 배우분들도 결정이 됐고 투자도 결정이 됐으니 이제 다음 스텝으로 가야 될 건 뭐냐? 당연히 스태핑을 해야 되겠죠. 스태핑, 그러니까 네. 그 찍어줄 분들을 구한다. 맞습니다. 뭐 거죠? 영화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혼자 할 수 없는 것이죠. 때문에 촬영, 미술, 조명, 뭐 의상, 분장 이런 현재 그 촬영을 담당할 스태핑들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스태핑을 하는 과정들을 준비하고 또 더불어서 영화는 또 로케이션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로케이션이라 하면 이제 촬영할 장소를 섭외하는 헌팅 이거가 이제 결부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런 이제 로케이션 헌팅 뭐 스태핑을 하는 과정들을 프로덕션의 작업에서 프리 프로덕션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네, 이게 프리 단계 프로덕션의 그렇죠. 프리 단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프리 프로덕션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영화를 예를 들면 뭐 50회 차에 예를 들면 2달 반을 찍읍시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이죠. 실제 촬영을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는 과정을 그렇죠. 프리 프로덕션 단계라고 합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드렸듯이 스태핑이라는 작업일 거고. 그래서 이제 그게 다 결정이 됐다.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프로덕션이라는 작업으로 갑니다. 촬영을 시작하는 거죠. 통상적으로 한국 영화는 약 한 3개월 50회에서 60회 사이를 진행을 합니다. 회차로요. 그런데 물론 이제 대작 같은 경우는 뭐 5개월 100회차 촬영할 때도 있고요. 그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통상적으로 이제 평균 순수 제작비 약 한 40억대에 해당하는 영화들은 약 3개월 60회 정도 촬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60회 동안 직접 현장에 나가서 배우분은 연기를 하고 감독님은 연출을 하고 스태프들은 그 연출과 연기를 하기 위한 모든 기반들을 완성을 하면서 같이 현장에서 몸을 부딪히는 과정을 프로덕션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촬영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덕션 과정이 3개월에 거쳐서 끝났다. 그렇게 되면 포스트 프로덕션이라는 과정으로 갑니다. 그렇겠죠. 네, 이제 한국 말로는 후반 작업이라고 얘기하죠. 촬영된 필름, 요즘은 다 디지털이기 때문에 필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디지털화된 영상 그리고 데이터들을 이제 영화는 그걸 가지고 또 편집이라는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찍어놓은 분량들을 가장 처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순서 편집을 시작하겠죠. 저희는 영화를 순서대로 찍지 않습니다. 드라마에서 보시면 영화에서 보시면 1신부터 100신이 있다면 저희는 1신부터 100신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찍지 않습니다. 네, 그건 효율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순서 편집들을 시작하면서 편집이라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편집 작업이 끝나게 되면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CG 작업들을 또 해야 될 겁니다. 요즘 더욱 이제 한국 영화는 굉장히 CG 작업을 많이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CG 작업들을 겸하면서 DI라고 영화인들은 표현하는데요. 정확한 영어 명칭은 디지털 인터미디에이트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한국말로 표현하면 색보정이라는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각각이 찍은 장소가 다 다르고 그렇죠. 날씨도 다르고 날씨도 다르고 광량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영화의 한 톤으로 색 보정을 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색 보정이라는 작업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DI라는 작업이고요. 이 DI 작업이 끝나게 되면 끝나게 된다는 표현을 그렇고 이 DI 작업과 동시에 또 편집 작업과 동시에 음악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음악 쪽이 후반에 있네요. 네, 당연히 후반에 있죠. 저 영화 음악 이런 거 먼저 만드는 줄 알았어요. 물론 처음에 셋업할 때 음악 감독님과 함께 프리 단계에서 음악 감독이 당연히 셋업을 하고요. 그리고 촬영 단계 필름들을 저희는 계속 데이터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음악 감독님 그걸 보면서 미리 음악 작업은 해 놓습니다. 하지만 이제 후반 작업 결국 편집이 완성된 결과물에 따라서 음악의 길이나 또 음악의 어떤 이 리듬이나 박자를 정확하게 이 영상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영화에서 보는 필름과 촬영에서 필름들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완성했던 기본적인 테마곡들을 거기에 영상의 흐름에 맞게끔 다시 정확하게 작업들을 하고 또 녹음을 하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작업도 해야 될 거고요. 이제 그런 작업들을 음악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작업들이 다 끝나게 되면 저희 표현으로는 사운드 믹싱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영화의 여러 가지 음향과 관련된 작업들, 또 음악을 입히는 작업들, 또 예를 들면 배우의 음성이 어떤 경우에는 동시 녹음으로 현장에서 한국 영화는 거의 동시 녹음을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면 굉장히 시끄러운 공간에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쪽에서 뭐 공사장에서 계속 공사 소리는 나는데 그걸 저희가 멈춰달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럴 경우에는 후시 녹음으로 배우분들이 나중에 녹음실에 와서 그 대사들을 후시로 녹음을 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음향과 이런 음악 과정을 다 거쳐서 이제 필름
패키징 작업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뭐 저희 표현은 DCP라고 하는데요. 디지털 시네마 프린트죠. 그래서 DCP 작업을 하게 되는 순간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프로덕션의 포스트 프로덕션 작업은 다 끝이 나게 됩니다. 그 작업은 이제 극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실제 최종 디지털 프린트 작업이 완료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프로덕션 작업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화가 그러니까 지금 3개월 동안 찍은 것들이 다 1시간에서 2시간 그렇죠. 분량의 영상으로 만들어졌는데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그 과정 전반의 과정을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하네요. 극장에서 보실 관객분들이 최종 데이터 필름이 나오게 된 거죠. 이제는 필름이라는 표현을 참 쓸 수가 없어서 하여튼 최종 이제 극장에서 보시는 영상이 나오게 된 거죠. 물론 이제 거기서 끝이 난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프로덕션의 끝이고 이건 이제 저희가 제작하는 사람에서의 마지막 작업이죠. 저희 단에서는 일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필름이 이 영상이 넘어가게 되면 누구에게요? 이제 투자사로 다시 넘어가게 돼서 이 영화에 대한 마케팅을 시작하죠. 투자사 아까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뭐 프리프로덕션 전에 기획 단계에 있었던 투자를 그 투자사. 결정해 주신 그 투자사에서 마지막 결정을 하는구나. 이 영화를 이제 마케팅을 알리는 작업을 해야죠. 상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서 이제 뭐 요즘 뭐 많이 보시겠지만 다음 네이버에 뭐 예를 들면 어떤 영화가 나오면 제작 보고회라는 걸 합니다. 그렇죠. 뭐 연예인들 많이 오시고 이제 주연 배우분들이 와서 우리 영화는 이런 영화예요 하면서 뭐 예고편도 공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영화의 마케팅을 시작합니다라고 공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마케팅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뭐 포스터, 예고편, 제작 보고회, 뭐 온라인 광고, 뭐 여러 가지 프로모션들 이런 작업들을 거쳐서 마케팅으로 관객분들께 이 영화의 인지도와 선호도를 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개봉주가 옵니다. 이제 개봉주가 와서 개봉주가 오게 되면 이제 마케팅 작업은 이제 물론 그때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관객분들이 이제 극장에서 만나는 시간이 온 거죠. 근데 이제 그냥 만나시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배급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CGV, 롯데시네마, 뭐 메가박스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극장들에 이제 저희가 이 데이터 영화라는 데이터를 저희가 드려야지 극장에서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 그대로 배급하는 겁니다. 뭐 우유 배급하듯이 디지털 데이터를 이 극장들과 협의를 해서 자 당신은 몇 개의 영화 우리의 영화를 몇 개 극장에서 트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제공하게 되겠죠. 그럼 그 데이터를 받은 극장들은 이제 바로 개봉일 날 영화를 상영할 준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배급을 이제 결정이 다 끝이 나면 관객분들은 뭐 목요일 요즘 이제 한국 영화 통상적으로 목요일 개봉이니까요. 목요일에 이제 극장에서 영화를 만나시게 되는 거죠. 야, 엄청난. 이게 이제 마케팅 배급의 과정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 처음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금 거의 이제 배급까지 크게 나누면 이제 배급까지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만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아직 뭐 관객들의 결제 이거가 남았나요? 아니요, 이제 관객들이 영화를 보느냐 보지 않느냐의 판단은 관객분들의 판단이니까 그렇죠. 뭐 그걸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극장에서 영화가 다 끝이 났습니다. 개봉이 끝난 거죠. 끝나면 상영이 이제 끝난 거죠. 그러면 영화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IPTV에서 보시거나, 그러니까 텔레비에서, 그러니까 TV로 뭐 TV에서 케이블 TV에서 보시거나, 저희 표현으로는 이제 그걸 부가판권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부가판권 배급하는 작업들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외 수출 작업들도 겸하게 되죠. 그래서 해외 수출과 부가판권 작업을 끝으로 이 영화의 모든 시작에서 끝까지 생명은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한편의 영화의 시작과 끝이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면 이제 처음 기획에서부터 부가판권까지를 봤을 때 지금 기획의 단계에 들었던 세 주체가 있었잖아요. 각본, 그다음 PD, 그다음에 감독님. 이분들은 계속 끝까지 가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끝까지 이거를 그러니까 단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 하나는 자꾸 쭉 가는 건지 궁금해요.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이 작업의 주체자는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의 PD 혹은 제 명칭인 PD는 한국 영화계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표현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제작자를 통칭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한 편의 영화의 주인인 거죠. 물건의 주인은 사실은 감독이 아니라 제작자입니다. 그게 프로듀서일 수도 있고요, PD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감독이 이제 연출을 하기 커뮤니케이션도 위해서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이제 안 사람 역할을 해줘야 될 사람이 필요합니다. 현장 프로듀서라고 하는데요. 그 PD 이제 두 가지의 지점이 있는데 어찌 됐든 제가 제작자 역할을 하는 프로듀서는 말씀하셨던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상주해야 되고 이 프로젝트의 시작과 끝을 봐줘야 되는 그리고 관리해야 되고 끊임없이 소통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게 제작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지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지금 영화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이렇게 좀 어려운 얘기라 어떻게 아니 해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재미있었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도 이게 들으면 시원시원해가지고 또 이게 네. 되게 또 어떻게 막 그거는 아니고요. 여긴 다양합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영화 촬영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약간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네. 했는데 근데 만약에 제가 봄 영화를 찍어요. 그럼 6개월 걸리면 이게 얼음풋하게 여름에 끝나거든요. 네. 그런데 겨울 씬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실제로 제가 그 영화를 실명을 하나 거론하겠습니다. 예. 일본 영화인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를 예. 한국에서 리메이크를 합니다. 주인공은 제가 그 영화 관계 없는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류준열 배우와 김태리 배우인데요. 네네네. 그 영화 말 그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찍어야 되는 영화입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영화는 아주 재밌는 시스템으로 촬영을 하는데요. 예. 1개월 봄 찍고요. 예. 1개월 쉽니다. 아. 네. 그리고 여름 또 1개월 찍고 1개월 쉬고요. 그렇게 해서 총 8개월의 시간을 거쳐서 촬영을 하게 되죠. 실제 촬영 기간은 4개월입니다. 아, 그럼 그런 스케줄 같은 것도 PD 분들이 다 맞춘다는 네, 거죠. 저희들이 이제 어레인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건 약간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물론 계절이 중요한 영화는 그 계절에 맞춰서 크랭크를 기다립니다. 저희는. 예를 들면 이거는 겨울에 찍어야 될 영화야. 그건 뭐 겨울에만 찍어야 되는 영화들이 있겠죠. 그건 이제 겨울 시즌에 맞춰서 저희가 미리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 단계들을 착실히 준비하면서 겨울 시즌에 크랭크인 날짜를 기다리겠죠. 네. 대체적으로 한국 영화는 거의 그런 식으로 촬영을 하고요. 그런데 또 계절이 중요치 않은 영화들도 있습니다. 뭐 봄이 아니어도 되고 여름이 아니어도 되고 가을이 아니어도 되고 그런 영화들은 제가 준비되는 대로 또 배우의 스케줄, 감독의 스케줄 모든 걸 고려해서 언제 크랭크인 날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프리 프로덕션을 준비하고 촬영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프리 단계는 약 3개월 그리고 프로덕션 단계도 약 3개월 그다음에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도 3개월 그래서 영화가 만들어진 말 그대로의 프로덕션 단계는 약 9개월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또 개봉하는 시기까지 합치면 약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통상적으로 1년이라는 시간이 영화의 제작 과정인 거죠. 프로덕션 과정. 근데 말씀드렸듯이 그건 말 그대로 프로덕션만 말씀드린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기획 단계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6년까지 걸리셨다고 하니까. 뭐 기획 단계는 다 틀립니다. 어떤 영화는 너무너무 뛰어난 실력자분들이 하셔서 1년에 그 기획 작업을 다 끝내실 수도 있고요. 어떤 영화는 뭐 운이 없어서든 혹은 그것이 뭐 노력이 모자라서든 혹은 그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실력이 모자라서든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수의 시대라는 영화는 무려 그 6년이라는 기획 작업을 했습니다. 그럼 6년 동안 어떻게 살아요? 힘들죠. 뭐 생활을 해야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하면 조금 우울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버텨야죠. 뭐 버텨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획의 시간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덕션은 거의 1년 정도라는 시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획도 뭐 그래도 한국 영화들이 통상적으로 기획에 걸리는 시간은 약 2년에서 3년 사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오래 걸리네요. 네, 때문에 한 편의 영화가 기획에서 마지막 개봉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소 3년 정도는 보셔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영화를 한 2편 7번 방의 선물 같은 거 엄청 흥행했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제작자로서 그 지금 좀 그때는 PD입니다. 그때는 PD셨어요. 그럼 그때는 이제 영화를 만드시면서 어떻게 에피소드 재밌는 거 많았을 것 같아요. 저도 그건 봤는데 재밌게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좀 만들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 같은 것들은 없나요? 에피소드는 뭐 매번이 다 에피소드고요. 근데 그 뭐 방에서만 찍는 거라. 네, 뭐 한정된 그 장소라 더 빨리 찍지 않나요? 에피소드는 끝도 없이 많은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7번 방의 선물 관련해서는 그냥 딱 간단하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거 뭐 에피소드 얘기하면 또 1시간짜리 되기 때문에 그냥 임팩트 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도소 세트가 익산에 유일하게 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게 아니라 또 그런 세트 외부 세트죠. 그런 걸 또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교도소의 내부 세트는 저희가 따로 세트를 지어서 저희는 대전에서 내부 세트는 촬영을 했는데요. 하지만 외부 세트는 운동장, 이제 뭐 운동장 그다음에 교도소 뭐 망루라든지 뭐 교도소 외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익산에 있어서 익산에서 저희가 꽤 촬영을 오랜 기간 했었는데요. 촬영할 때 그때 태풍이 왔습니다. 제가 태풍 이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2010
2012년도였죠. 2012년도 여름에 네. 태풍이 와서요. 이 교도소 세트가 뭐 아스팔트로 뭐 혹은 뭐 예를 들면 콘크리트로 막 이렇게 단단하게 지어놓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나무, 저희 표현으로 이제 보이게는 뭐 예를 들면 콘크리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나무로 이렇게 딱 이렇게 지어놓은 저희 이게 참 일본 표현은 나쁜 표현인데 가베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집짓기. 예, 이게 나무로 이렇게 집을 지어놓는 거죠. 태풍이 와서 교도소 정문을 포함한 교도소 담장이 아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 촬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교도소 전경이 보유해야 되는 촬영을 앞두고 있는데 세트가 무너진 거죠. 이거 뭐지? 저희는 뭐지 이거? 그냥 이렇게 멍한 눈으로 보고 있었죠. 저희 이제 이 세트가 무너지는 순간 세트를 빨리 복구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익산시 소유의 세트이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예산이 배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뭐 죄송합니다만 익산시를 폄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천재지변입니다. 그렇죠.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예산을 바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어느 공무원이라도 어느 시라 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러웠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도 익산시에 요청을 했지만 이거는 뭐 올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름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한없이 기다릴 수만 없지 않습니까? 야, 그러면 이거를 투자사에 얘기를 해서 비용을 증액해서 우리 미술팀이 고쳐야 되겠다라고 이제 막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태풍이 한 번 더 옵니다. 그래서 10일 후에 태풍이 한 번 더 와서 또 하나가 무너집니다. 그럼 4개의 벽 중에 2개가 없어지는 뭐 이제 전체 벽이 무너진 건 아니고요. 이제 뭐 그거죠. 이제 교도소 외부 건물 세트의 이 벽들이 다 날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건 뭐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다행히 그때 이제 투자를 담당해 주셨던 뉴라는 투자사에서 이 태풍 피해에 대한 예산 증액을 오케이 해주셔서 그 예산으로 저희가 직접 수리를 하고 촬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영화라는 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저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날씨도 저희 마음대로 도와주지 않고요. 그런데 이런 어떤 큰 천재지변이 나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죠. 이건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난 거니까요. 그렇죠. 거기에 맞추어서 또 현실들을 대비하고 또 어쨌든 그 고난을 거쳐서 만들어진 영화가 7번 방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영화 얘기가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럴까? 되게 좋아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모이는데 그런 천재지변이 왔을 때 다 좌절하시는 건 똑같네요. 이겨내자라는 생각을 벌써 하는 건 아니고. 뭐 어쩔 수가 없죠. 특히 뭐 예를 들면 장마 기간이 굉장히 길어져서 촬영을 못하고 그냥 숙소에서 이렇게 손가락만 빨고 있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그래도 그때는 예산은 계속 소모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스갯소리 지방 촬영을 갔는데 지방 촬영 숙소에 머무는 숙박비도 나가게 될 거고요. 식대도 나가게 될 거고요. 뭐 만약에 또 이 장마 기간이 길어서 일주일 동안 촬영 못한다. 그럼 서로 올려보냐? 그럼 서로 올려는 또 교통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또 비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뭐 예를 들면 또 폭설이 왔다. 뭐 이 극장에서 보시는 아주 눈이 많이 쏟아진 아름다운 장면은 굉장히 관객분들 입장에서는 이쁘실 수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눈이 많이 오면 촬영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눈도 치워야 눈도 치워야 될 것이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습니다. 겨울 촬영을 합니다. 근데 눈이 없는 촬영을 하고 있는데 다음날 그 씬을 연이어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눈이 쌓여 있으면 이건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눈 다 치워야 되는 거죠. 아이고. 네. 뭐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자연재해는 뭐 제가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고요. 근데 또 때로는 어떤 인재들도 있고요. 굉장히 위험한 촬영 때문에 뭐 사람이 다치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무리 저희가 준비를 하고 조심한다고 해도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순수시대 같은 영화를 촬영했을 때는 주인공인 신하균 선배 배우가 무술 액션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죠. 액션 스쿨에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는데 순천 거의 여름 한 30 여름도 아니었습니다. 5월이었는데 낮 기온이 36도, 7도까지 가는 굉장히 더운 날씨였습니다. 마지막 액션 씬 촬영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의 마지막 촬영이었는데 손이 약 15바늘 정도를 꼬매야 되는 이 검술 장면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을 해서 촬영을 사실 원래 그 정도 상황이면 촬영을 이제 정지하고 촬영을 접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신하균 선배가 뭐 마지막 날 마지막 촬영을 알기 때문에 급하게
수술한 표현은 그렇지만 이제 손 다 꼬매고 와서 그걸로 마지막 촬영을 마무리했던 기억도 납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그런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에 이제 영화에 입문하셨을 네. 때와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뭐 순수의 시대나 얘기가 그렇게 몇 년 막 오래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PD님께서 영화 네. 입문하셨을 때 지금의 큰 차이도 없을 것 같고 네. 어떠세요? 그 영화 환경, 네. 영화의 촬영 현장이나 이런 거는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지만 맞습니다. 전혀 뭐 상관이 없나요? 그런 것들이랑은? 네. 근데 이제 이런 차이는 있죠. 과거에는 정말로 위험한 장면을 실제로 촬영했어야 한다면 지금은 이제 CG라는 기술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준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을 거고요. 현장에서 예를 들면 위험하지 않은 촬영을 장면하는 것은 20년 전이나 혹은 지금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있을까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장비들이 훨씬 더 좋아지고 더 사람은 똑같잖아요. 고생하는 현대적이고 어떤 촬영의 난이도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쉽게 촬영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발전은 있었겠죠. 하지만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제작부가 하는 일, 연출부가 하는 일, 촬영팀, 미술팀, 조명팀이 하는 일은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휴, 그러네요. 그럼 이제 그 다양한 팀들이 네. 할 수 이제 그런 영화를 좋아하는 네. 친구들 같은 경우나 이제 영화에 꿈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 방송을 듣고 있는데 네. 이런 친구들에게 장래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이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네. 어려운 얘기고 장밋빛 미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영화가 네, 저도 사실은 거의 한국 영화 많이 발전했잖아요. 네, 많이 발전했고요. 저도 사실 뭐 굉장히 고전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마냥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닐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일을 한 지 약 17년, 만 17년 정도 일을 했는데요. 17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서 가장 좋아진 점은 스태프들 입장에서 보면 4대 보험이 적용되는 표준 계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일했을 때 영화 17년 전에는 표준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때문에 인턴십으로 와서 2, 3개월 혹은 6개월 일을 해도 월급을 못 받는 경우들도 허다했었습니다. 굉장히 비합리적인 상황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영화도 이제는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끔 4대 보험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는 표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조감독, 제작실장, 조감독, 제작실장의 위치에 오르려면 뭐 제작부, 연출부위를 약 평균 5년 이상은 일해야 될 건데요. 평균 5년에서 한 10년 정도 사이를 일하면 이제 그 위치에 오르게 될 건데 그들의 월급이 연봉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안 찍을 때도 있으니까. 네, 안 찍을 때도 있으니까요. 근데 촬영 기간의 월급으로 따지면 평균 지금은 약 300에서 400만 원 사이는 300에서 450만 원 사이 연차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 정도로 사실은 처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중소기업 가시는 것만큼 혹은 뭐 대기업 뭐 천연 뭐 월급 사원만큼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돈을 떼일 염려감 물론 모든 영화 돈을 떼이지 않는 이건 또 다른 문제지만 이제는 상업 영화를 하신다 하면 그런 어떤 사회 안전망 네. 속에서 임금에 대한 안정성, 그다음에 임금에 대한 어떤 이 금액에 대한 이 포션도 굉장히 많이 커졌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서 영화가 안정적인 직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를 지금 겪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장래, 미래는 어떨 것이냐. 물론 뭐 어떤 사람은 다 틀릴 겁니다. 뭐 저는 지금 프로듀서라는 일을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연출을 하고 싶어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글을 쓰고 싶어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촬영 감독이 되고 싶어 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길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저희 영화 제작하는 사람 아마 연출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감독과 프로듀서는 저희는 이 영화 한 편에 아까 말씀드린 3년이라는 평균 3년이라는 과정을 하면서 기쁜 순간은 단 3가지 순간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가 캐스팅이 됐을 때. 네. 그리고 캐스팅이 됐다고 투자가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투자가 돼서 영화를 촬영할 수 있게 됐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 개봉일 날 첫날 흥행 성적이 좋았을 때. 그 다음으로 롱런을 하느냐 아니면 첫날은 성적이 좋았지만 뭐 영화가 안 되느냐 그건 저희가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관객분들이 판단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세 가지 순간을 제외하고는 사실 다 모든 게 고통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물론 꽃길은 아니다 이거죠. 네, 물론 뭐 어떤 배우한테 한 번 던졌는데 혹은 네네. 두세 번 던졌는데 세 번 만에 됐다면 좋겠지만 뭐 어떤 배우를 만나기 위해서 약 40-50번의 과정을 거쳐야 될 때도 있고요. 아이고. 또 어떤 투자사를 만나기 위해서 약 무려 뭐 20개 넘는 투자사를 만나야 될 때도 있고요. 시나리오도 한두 번 고치는 것이 아니라 무려 뭐 한 40번, 50번 고쳐야 될 때도 있고요. 이런 과정들 속에 사실 굉장히 고통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고통들을 즐길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버틸 수 있다면 그렇다면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 속에서도 저희가 맛보는 큰 즐거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좋아하신다면 네. 이 고통을 즐길 자신이 있다면 들어와라. 재미있다. 고통 속에서도 분명히 즐거움이 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이 어떤 이 겉면만 보이는 화려함. 뭐 영화 보니까 뭐 아까도 제가 뭐 실명을 거론했지만 제가 강호 선배님 잘 모르지만 예를 들면 야 나는 뭐 저 영화 일하면 송강호 배우랑 맨날 소주 한잔 할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어떤 여배우랑 같이 맛있는 식사를 먹을 것 같아.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 고통이 필요하고 또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즐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도전하고 싶은 사람은 와서 즐겨봐라. 그리고 버텼을 때 그에게 무엇인가가 결과가 오지 않겠는가? 그건 뭐 변함없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저 청취하시는 분들은 오늘 어때 영화 이야기 어떻게 재미있으신가요? 오늘 저희가 지금 영화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민국 대표님께서 참 땀내나는 영화판의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있는 네. 그대로 시원시원하게 뭐 제작도 이제 제작자 입장에서 그리고 PD 입장에서 말씀을 너무 재밌게 해주시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네. 쉽게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보통 방학 때 즈음에서 이제 극장 성수기라고 하는데요. 올 여름 작년보다 더 덥다고 합니다. 시원한 극장에서 영화 한 편 아이와 함께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화 이야기 그리고 영화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저희 방송도 꼭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진로 레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